자, 수달쌤의 비버 챌린지 초급 과정입니다. 초급 과정은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을 위해서 만든 내용이에요. 비버 챌린지. 여러분 비버 챌린지가 어떤 건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같이 살펴볼게요. 이렇게 생긴 교재들 여러분 잘 받았을 거고요. 그지? 귀여운 비버가 등장하죠. 자, 이 교재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 3, 4학년을 위해서 만든 초급 교재고요. 선생님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시중에 그 서점이나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비버 챌린지 기출문제 교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팔거든? 근데 거기에는 이제 학년별로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올해 나왔던 문제 싹 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 전부 다, 이렇게 해서 학년별로 구분된 교재는 없어요. 그래서 연도별로 구분된 교재가 있기는 한데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과 최대한 겹치지 않는 내용으로 선생님이 문제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비버 챌린지라고 하는 대회는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대회로 컴퓨팅 사고력,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서 컴퓨터를 다루는데 꼭 필요한 그런 사고력, 여러분의 생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대회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비버 챌린지라고 하는 대회예요.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대회야.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 비버 챌린지 검색해서 거기에 접속해서 여러분이 직접 대회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푼 문제를 채점해서 여러분에게 상장 같은 것도 전달이 될 거고요. 여러분 몇 점입니다. 이렇게. 베브라 챌린지가 우리나라에서는 비버 챌린지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대회가 직접 진행되니까요. 직접 진행이 되니까요. 아까도 선생님이 수업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대회에 참여하게 된다면 다른 학생들, 다른 전 세계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지?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검색해보면 언제 대회가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밌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한번 알려주도록 할게. 언제 어디서 접수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컴퓨터를 갖고 대회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못하면 나라망신이 아닌가? 그런 거 없어요. 괜찮아. 내가 얘기했잖아.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준이 높다고. 봐봐.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대회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은 나올까 안 나올까? 어?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이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그런 대회인데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이랑 응?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이랑 다른 나라 초등학교 4학년이랑 배우는 내용이 정확하게 같지 않을 거 아니야. 우리는 배웠지만 다른 나라 학생들은 안 배웠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 교과서 중에, 교과 과목 중에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이런 교과가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꼭 배우진 않지만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는 건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코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이 컴퓨터와 관련된 공부를 좀 더 깊이 하거나 이럴 때 컴퓨터 사용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이런 내용을 따로 배우지 않고 또 나라마다 그 학년에 배우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수준이 낮고 조금 쉽고 그 다음에 누구나 풀 수 있는 누구나가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이런 재밌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지금은 3, 4학년 과정이라고 했지만 세계 대회로 따지면 이 문제는 5학년, 6학년 학생들에게 출제됐던 문제들입니다. 진짜로 그래.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친구들보다 이 정도 수준이 좀 높은 것으로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대회에 참가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것도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정보 올림피아드 대회라고 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컴퓨터와 관련된 그런 경시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시 대회 1차 대회는 빌버 챌린지 유형의 문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이 내용을 꼼꼼히 열심히 공부한 친구는 경시 대회에 출전했을 때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단 말이야.
되겠지?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정보 올림피아드가 뭔지 몰라요. 여기에 참가할 그런 계획이 아직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선생님과 이 내용을 공부했으니까 내가 이거 공부했으니까 나중에 이 대회도 한번 나가볼까? 응? 이렇게 그러면 나가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상도 받고 나중에 여러분 이 여기서 받은 상은 여러분 생기부, 생활기록부에도 기재가 될 수 있으니까 똑똑한 아이다, 똑똑한 학생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 선발에서도 이 문제와 비슷한 문제들이 잘 출제가 됩니다. 영재교육원 선발도 학교에서 나온 문제들을 잘 안 쓰거든.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 잘할 테니까.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여러분의 어떤 창의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보 영재 선발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잘 활용이 됩니다. 진짜인지 선생님이 증거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는 2019년도 신문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국정보올림피아드 1차 대회에 대비해서 비버 챌린지 문제가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제? 2019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올림피아드라고 하는 대회가 조금 바뀌어서 이제는 학생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학생들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컴퓨터나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게 됐는데요.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 중에 하나가 정보올림피아드라고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여러 가지 컴퓨터와 관련된 내용들을 평가하는데요. 어떻게 비버 챌린지 문제가 추가가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비버 챌린지 문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정보 올림피아드 이런 문제에 이런 대회에 출전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그지? 선생님 저는 이런 대회에 나갈 계획이 없어요. 아니야.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의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올림피아드에 출전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이 특목고를 간다거나 대학교 갈 때 이럴 때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가 좋아요. 재밌어요.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은 이런 대회들도 한번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까 선생님이 이런 문제가 영재교육원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도 활용된다고 했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에게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영재교육원 선발에서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생일 축하해 해서 해놓고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색칠해 놓고 파란색은 3분, 빨간색은 2분, 노란색은 1분 동안 불빛이 켜지면서 어떻게 바뀐다. 이거 풀어봤지? 본 적 있지? 이거 선생님이 문제 복귀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출 문제로 사용했던 문제야. 선생님이 만든 영재교육원 문제 책에 아주 자주 들어있는 문제거든.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여기서 찾았어. 리버 레스토랑인 리버 입구에는 네온 불빛으로 된 글자들이 있습니다. 볼게. 파란색은 3분, 빨간색은 2분, 노란색은 1분 동안 불빛이 켜진대. 파란색은 3분, 빨간색은 2분, 노란색은 1분. 어때? 얘는 생일 축하해고 얘는 뭔데? 리버. 이렇게 됐어. 문제 어때? 문제 어떤 것 같아? 같은 문제 같아? 다른 문제 같아? 응? 이 글자를 생일 축하해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 위에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잖아. 그지? 이게 2018년도 학생 선발에 나왔던 문제거든. 2018년도에 사용됐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언제 비버 챌린지에 나왔냐면 2017년도에 나왔어. 그러니까 비버 챌린지에서 2017년도에 사용했던 문제를 2018년도에 영재교육원, 우리나라 영재교육원 선발에 사용했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저는 영재교육원에도 관심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된단 말이야. 이 문제는 영재교육원 융합과정 선발에서 융합과정 선발에서 나왔던 문제거든. 그러니까
비버 챌린지를 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보 올림피아드도 대비가 되고 영재교육원 선발에도 도움이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비버 챌린지 대회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비버 챌린지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했었는데 그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초등학교 5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한 권에 다 모아놔서 학년별로 이렇게 진행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학년별로 3, 4학년용 문제 이 정도는 3, 4학년 학생들이 풀 수 있을 거다 선생님이 예상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캐나다, 호주, 독일, 터키, 헝가리, 포르투갈 등 전 세계에서 진행된 비법 챌린지 기출 문제를 선생님이 번역해서 똑같이 사용한 문제도 있긴 하지만 좀 수정해가지고 이름도 좀 바꾸고 문제 방법도 푸는 방법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재밌게 풀 수 있도록 만든 교재고요. 그래서 시중에 비버 챌린지 검색해가지고 살 수 있는 문제에 그 책에 들어있지 않은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3, 4학년이잖아. 그지? 근데 1년에 3, 4학년 학생들에게 출제되는 비버 챌린지 문제가 한 8문항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올해 2022년에 3, 4학년용 문제가 8문제 정도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출제가 된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여기 지금 30문제 넘게 넣어놨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문제들까지 다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다 라고 생각되는 친구는 비버 챌린지를 검색해서 직접 교재를 구매해서 한번 또 풀어보는 것도 좋겠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 교재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비버 챌린지가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오늘이 이 비버 챌린지를 수업하는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실제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몇 번 문제인지 문제 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의 제목, 그 문제가 어떤 내용인지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앞에 수업 전에 선생님 이 나라가 왜 이런 나라가 표시가 되어 있나요? 이렇게 궁금한 친구들이 있는데 비버 챌린지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대회라고 했지. 그래서 비버 챌린지를 진행하기로 한 모든 나라가 문제를 만들어서 비버 챌린지 협회에 보냅니다. 비버 챌린지 협회에 보내면 그 협회에서 문제들을 모아서 비버 챌린지 대회에 사용될 문제를 뽑아요. 우리나라가 만든 문제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만들어서 사용됐던 문제이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적어 봤고요. 내용을 같이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이 비버 챌린지 내용인지 우리나라에서 만든 문제를 다른 나라 학생들이 푸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문제는 우리나라 비버 챌린지 대회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선생님이 사용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 그 문제는 다른 데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1번 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줍니다. 강건우, 건우가 문제 읽어주세요. 건우야. 건우야, 강건우야, 어디 갔니? 우리 건우는 세계지 3차 대전이 폐에서 일어났습니까? 수다리 컴퓨터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만 바이러스 백신이나 방화벽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다리 컴퓨터 역시 비밀번호나 아무런 설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좋아. 이런 상황이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컴퓨터를 이용해서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 있죠.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탭 쓰고 있어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한 친구도 있을 텐데요.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탭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 컴퓨터. 선생님과 지금 수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여러분의 기계가 뭐 방금 얘기했던 그런 장치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맞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부터 내 컴퓨터 혹은 내 노트북, 내 탭, 내 스마트폰으로 바이러스나 어떤 나쁜 혹은 피해를 주는 프로그램이 나쁜 프로그램이 뇌 장치에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는 이런 것들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신 프로그램이나 방화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겠지? 뭐 여러분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악성 코드가 뭐 깔렸다. 내 컴퓨터에 악성 코드가 침입했다. 뭐 이런 거. 아니면 해킹 당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해킹? 해킹 당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해킹 당해본 적 있어. 어, 해킹을 당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컴퓨터에 어떤 이런 피해를 주는 나쁜 프로그램이 깔려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컴퓨터를 다른 사람이 조정하고 컴퓨터에 들어있는 어떤 정보를 빼가고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어. 여러분 노트북 같은 경우에 카메라 있지, 카메라.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장치에 카메라가 붙어 있잖아. 데스크탑에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 거고 노트북에도 있을 거고 탭에도 카메라가 있을 건데 다른 사람이 프로그램을 깔아서 여러분이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 순간에도 여러분이 뭘 하는지 볼 수 있는 이런 나쁜 프로그램을 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것이 백신이나 방화벽 프로그램인데 수다리의 컴퓨터에는 그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잉?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어떡하지? 그리고 또 수다리의 컴퓨터 역시 비밀번호나 암호를 설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때?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올 때 아니면 줌에 접속할 때 비밀번호나 로그인 이런 거 합니까? 안 합니까? 로그인 해요? 안 해요? 하죠. 비밀번호 입력해야 되죠. 그지? 아니면 컴퓨터를 켤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탭 같은 경우에 패턴 아니면 지문 아니면 얼굴 인식 이런 것들을 사용해줘. 그래서 누구나 아무나 사용할 수 없게 이렇게 암호를 설정해 두었는데요. 어떡합니까? 수다리는 이런 암호도 설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어때? 수다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해커들의 맛있는 그지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죠. 안 해? 그러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안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선생님도 집에서 가볍게 사용하는 거 있지. 선생님도 탭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애들이랑 같이 게임할 때 사용하는 탭은 비밀번호를 안 걸어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수업할 때 사용하는 요 컴퓨터, 그 다음에 일할 때 쓰는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다 암호를 철저하게 걸어놓고 방화벽이나 백신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있거든. 자, 그러면 이 결과 어떤 컴퓨터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상황이야. 수다리의 컴퓨터는 아무런 그런 바이러스 백신이나 방화복 프로그램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비밀번호나 아무도 설치해두지 않았어. 그러면 어떤 컴퓨터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을까요? A, B, C, D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떤 컴퓨터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A, B, C, D 중에 자신이 이거 답이다라고 생각되는 거 몇 번입니까? D는 아닌 것 같아? 어떤 컴퓨터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을까요? 오, 진짜? D? 어떤 컴퓨터가 있는지 요거 좀 읽어주세요. A, B, C, D. 문정이가 A부터 D까지 읽어줍니다. 어떤 컴퓨터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을까요? 문정아? A. 수다리의 컴퓨터만. B. 수다리의 컴퓨터와 같은 방에 있는 컴퓨터만. C. 수다리와 같은 나라의 컴퓨터만. D. 수다리와 같이 설정으로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컴퓨터. 자, 이게 정답은 어떤 겁니까? 어떤 컴퓨터가 위험에 처해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D가 됩니다. D가 됩니다. 자, 왜 그런가요? 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내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컴퓨터와 연결 가능하다는 거죠. 그치? 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수다리의 컴퓨터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방에 있는 컴퓨터만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나라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선생님이 수업하기 전에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이 문제를 어디서 갖고 왔다고? 캐나다라든지 뭐 독일, 에스토니아, 터키 이런 나라들에 가서 선생님이 이 문제들을 갖고 왔단 말이야. 어? 그지? 선생님 저는 다른 나라의 사이트에 안 들어가는데요? 전 다른 나라로 안 가요. 우리나라 있는 것만 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인터넷이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수다리가 어떤 나쁜 프로그램에 감염됐다면 그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에 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의 보안을 철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내 컴퓨터만 안전하게 지키는 거야? 내 컴퓨터의 보안을 철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컴퓨터만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컴퓨터를 안전하게 잘 지켜야 전 세계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컴퓨터에도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다른 컴퓨터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 그지?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 인터넷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인터넷으로 다른 나라의 컴퓨터랑 연결이 될까? 당연히 연결되지. 다른 나라의 어떤 홈페이지나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을까? 당연히 들어갈 수 있지. 다 가능합니다. 그치? 구글이나 이런 것들도 다 사실 구글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아니잖아. 한글로 검색이 되긴 하지만 제가 해킹 당한 것이 꼭 저만 해킹 당하지 않은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해킹을 당했다고 볼 수 있지. 저는 그렇다면 다른 모든 나라 컴퓨터들의 영웅? 그렇지. 보안을 철저히 한다면 다른 나라의 컴퓨터들의 영웅이 될 수 있어. 알겠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내가 내 컴퓨터에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지, 백신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지, 아니면 방화벽이 있는지, 그 다음에 불편할 수도 있잖아. 내가 탭을 사용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패턴을 입력하고, 지문을 입력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귀찮은 일일 수 있어. 안 그래? 응? 하지만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쿠키런 한다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의 컴퓨터와 여러분의 노트북,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된 전 세계 모든 컴퓨터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 여러분은 전 세계 컴퓨터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좋았어. 이런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았고요.